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장마가 이어지면서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던 주암댐 저수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기후가 반복되면 또다시 가뭄을 걱정해야 할 수 있는데요. 물이 찼을 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체 상수원도 계속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안개 자욱한 상사호입니다. 잔잔한 물 위로 비가 쏟아집니다. 이곳 주암 조절지댐과 주암댐은 올해 초까지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쩍쩍 갈라진 바닥을 드러냈다가 최근 장마로 저수율 40%대를 회복했습니다. 한때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던 주암댐은 비로 물이 차오르면서 정상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아직 저수율은 여유가 있다지만 앞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 이제 홍수 조절을 위한 방류 작업도 신경 써야 할 상황입니다. 또 많은 강우가 예보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 주암댐이 가지고 있는 홍수 조절 용량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수 조절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주 전남 최대 상수원인 주암댐, 수돗물을 포함해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의 공업용수까지 하루 물 100만 톤 이상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여름을 지나 가을부터 또다시 가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날씨에 기대는 게 아니라 전남 지역 각 댐과 하천 간 연계를 강화하고 차오른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지자체도 대체 상수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암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댐들에다가 물을 좀이라도 남겨놓고 가급적이면 하천물을 여유 있을 때는 비 올 때는 좀 퍼서 쓰고, 물이 중단되면 공장 자체를 가동을 껐다가 켜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 때문에 여수 쪽에 해수 담수화 시설이 이번에 환경부에서 전문가들은 장마와 집중호우로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이 풀어질 수 있는 만큼 물 절약 홍보를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역을 2026년 7월 1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여수시가 추진 중인 가칭 미래형 복합신도시 율촌 테크밸리 사업은 율촌면 산수리와 월산리, 조화리 일원에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위한 택지 개발 사업으로 오는 2029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1천억 원으로 주거용지와 산업시설용지, 공공용지 등이 조성되며 계획 인구는 15,000가구, 35,000여 명입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용도 지역별 면적 상한선을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반드시 여수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광주 전남 공동행동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여수를 시작으로 집중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광주 등 전남 지역 2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그제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첫 집중행동에 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정치적인 진영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권과 환경권의 문제라며 정부가 해양 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집중행동은 참여자 가두행진으로 마무리됐으며 오는 15일과 22일 광주에서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이후 첫 대면 전시로 열렸던 올해 광주 비엔날레가 석 달여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치러진 데다 전시 공간을 도심 곳곳으로 다채롭게 확대해 비교적 많은 관람객들이 전시를 즐겼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폐막을 앞둔 마지막 주말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들에게 광주 비엔날레는 미루어두었지만 놓치고 싶지는 않은 전시입니다. 폐막이라서 끝나기 전에 가족들 한번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예. 울산에서 넘어왔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 이렇게 미루다 이제 폐막 직전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지난 석 달 남짓 올해 광주 비엔날레를 찾은 관람객은 50만 명 안팎입니다. 90일 남짓 역대 가장 오래 열렸던 것을 감안해도 비교적 만족할 만한 흥행을 거둔 셈입니다. 무엇보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를 주제로 3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 주제전은 현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전달되도록 기획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일종의 국가 간 형식의 파빌리온 프로젝트도 호평을 이끌었습니다. 9개 나라의 유수한 문화예술 기관들이 광주의 크고 작은 문화 공간들과 협업을 한 뒤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며 광주 비엔날레의 위상 높이기와 관람객 유치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은 것입니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올해는 9개 국가, 내년에는 한 20개 국가 정도로 넓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 미술계의 거센 반발 속에 박서보 예술상 시상이 일회 시상을 끝으로 폐지된 것은 옥의 티로 남게 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내년 가을에 제15회이자 창설 30주년으로 다시 열립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내년 비엔날레의 주제를 판소리 21세기 사운드스케이프라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목포는 항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목포는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부두에 설치된 각종 시설들이 부서진 채 방치되며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형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목포 선창 부둣가. 바닥 곳곳이 부서져 있고 일부 균열도 보입니다.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U자형 볼라드는 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뽑혀서 아예 없어져 버린 것도 있습니다. 인근에 설치된 사고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합니다. 배 밧줄이 선박 계류용 볼라드가 아닌 가로등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차량 방지턱에 묶여 있는 배 밧줄도 있습니다. 배에 밧줄을 묶어둔 차 방지턱은 금방이라도 뜯겨 나갈 것 같습니다.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얼마 안 가면 부서지고 막 그런 빨리빨리 뭐 수리보수를 하든가. 배가 부두에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고무 팬더는 찢어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부두 외벽에 달려 있었던 타이어는 떨어져 나가 연결용 쇠고리만 남았습니다. 배가 얹혀갖고 다 부서지고 이렇게 달리기 안에서 다 떨어지게 안 해준 거예요. 여기가 지금 보트가 된지 오래됐네요. 저거 지금 뭐 10몇 년씩 됐을 거예요. 인명구조장비 보관함 앞은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지고 방치되고 위험천만한 목포항의 모습은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고흥군이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대상 간호부문 선정대행과 선양사업 협력, 나눔연수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흥군과 대한간호사협회, 사단법인 마리안느 마가렛은 이번 협약으로 내년 제4회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대상부터 간호협회가 후보자 모집과 심사, 선정을 대행하고 고흥군은 선양사업 추진위원회 추천을 받아 수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고흥군과 마리안느 마가렛이 공동 운영하는 소록도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연수원은 2019년 3월 개관 이후 국군 간호사관학교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등 12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단체 방문과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오는 10월 열리는 전남국제농업박람회가 국제교역과 교류의 장으로 운영됩니다. 전남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은 한국수입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주한 외국대사 초청 박람회 홍보와 국제기업 간 거래 연계 서비스 등에 협력해 농업박람회가 수출입 교역을 확대하는 세계적인 교역산업박람회로 자리매김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 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옆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1월 9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 전시회인 CES 2024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CES의 전남관을 운영해 우주항공과 드론, 에너지, 스마트팜 등 도내 혁신기업 전자제품 신기술을 국제 무대에 소개하고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